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없애야 된다고 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중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이 생기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할 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시키지 않으면은 시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전세, 월세 공급이 되고 그리고 구축 매물이 공급이 될 테니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은 지금도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해요. 5월 달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1년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나눠서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복합적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을 보고 느낀 바가 예전에 있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을 봐도 다주택자 중에서 중과세 때문에 못 팔던 분들, 돈 필요한 분들, 지치신 분들, 세금이 무서우신 분들 있어요. 이분들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올 겁니다. 벌써부터 시중에 약간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얘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인데 일단 지금 걔네가 호가를 올리던 내리던 거래가 안 됩니다. 물론 거래가 안 되면 걔네는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덧붙여서 봐야 될 점이 한 3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던지냐가 중요한 건데요. 어쨌건 던지는 사람은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주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못 빠져나가니까 가격을 더 내리든지 아니면은 다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데드라인을 거는 걸 반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짜리만 하게 되면은 어떤 매물들이 나올까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월세나 전세를 끼인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놀리는 게 아니라 세를 주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끼인 매물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 만기, 1차 만기 때문에 전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즉, 입주 가능한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항상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물론 공급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집이 나와야 전세가를 감당 못한 분들이 나와서 입주를 할 건데 세입자들, 이 껴져 있는 매물이 나온들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이중 가격. 전세 월세가 껴져 있는 이 주택과 그리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의 시세가 양극화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양극화로 벌어졌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세가 8억 정도 하는 집이 있는데 입주가 안 되면 7억. 입주가 되면 9억.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2억은 좀 심하긴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8억 정도 시세가 되는 집이 이제 요 시기에 맞춰서 수요가 입주 가능한 집이 꼭 필요해서 입주 가능하면 9억, 입주가 불가능하면 7억이라고 쳐요. 그럼 추후에 입주가 불가능한 집들은 어떻게 되죠? 언젠간 입주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 얘네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풍선효과인 겁니다. 지금 전세 가격 3중 구조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갱신권 가능한 거, 임대사업자 같은 거, 그리고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적당히 협의를 본 거, 그리고 신규 계약으로 최대한 올려받는 전세값 3중 가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더 좀 혼잡스러운 건데 지금 이 3개의 가격 중에 어느 쪽으로 귀착이 되고 있나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가 최고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차차 지금 귀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과세 유예를 1년 동안만 하게 되면은 1년 안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는 강조를 했는데 집은 팔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고
시중에는 내 집 마련, 즉 입주가 가능한 집이 필요해질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풍선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굉장히 귀해지고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들이는 것보다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빈집이 많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이 유럽이나 미국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잘 안 팔리고 세입자가 없어야 잘 팔리는 겁니다. 캐나다는 그것 때문에 빈집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 나가면 세를 주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입자가 세금을 대신 내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이미 증명이 됐던 건데 이대로 가게 되면 어쨌건 한국도 집을 비워놓는 게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 대한 공급이 더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내가 꼭 필요한 집을 살 때는 비싸게 줘야 되고 투자용으로 미리 사놓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물론 밸런스를 맞춰 나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가격이 나눠진다 해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가능한 매물은 누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세입자를 끼고. 그런데 이때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누가 내놓죠? 1가구 1주택. 나 이사 갈 사람들이 내놓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물을 던지면서 호가를 낮췄어요. 그러면 1주택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년 동안 쟤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 못 받겠구나.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가격 못 받고 팔면은 내가 원하는 집에 옮겨갈 수가 없죠.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팝니다. 왜? 1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항상 있는 현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때는 기다린다. 왜? 1가구 1주택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즉, 정말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붙어서 호가가 내려갔는데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 세입자가 껴져 있으니까. 근데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더 귀할 텐데 이건 또 호가가 낮아져 있으니까 내놓기가 싫겠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거나 팔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가 1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시중에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건전하지 않은 매물, 세입자가 껴져 있는 매물만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시세가 결정된다면 이때는 시세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즉, 많은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입주가 가능한 우량한 좋은 매물,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물은 줄어들었다가 1년 동안 버텼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서 물건을 내놓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세입자 껴진 매물 누가 사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실제 입주할 분들도 나오겠지만 올해는 전세 만기 때문에 집을 옮겨가야 되는 분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까요? 투자성으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죠. 전 투자성으로 사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5년 동안 이걸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목적이 뭘까요? 투자성으로 사시는 분들. 그렇죠. 원래는 사서 전세를 놓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세가임이 껴져 있죠. 세가임이 껴져 있는데 이분들이 산 다음에 어차피 전세를 나중에 놓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즉 바꿔 얘기해서 원래 다주택자 분들은 집을 산 다음에 세를 놔야 되는데 집을 산 다음에 세를 놓으려면은 빈 집을 사야 되거든요. 누구의 집이에요? 1가구 1주택이에요. 즉 이번 시즌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때린다 하더라도 전세 월세 공급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집을 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놔서 사가지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매물이 아니라 이미 전세 월세가 껴져 있는 투자자의 물건을 일부 투자자가 받아봤자 전세를 새로 못 놔요. 원래 구조가 집주인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의 매물을 투자자가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건데 이 구조가 완성이 안 된다고요. 1가구 1주택의 매물은 다가구가 내놓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낮은 호가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1년 동안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을 유지를 시킬 건데 투자자가 이걸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번, 2번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귀한 모.
그리고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들은 좀 싸겠죠. 경쟁이 붙으면. 근데 투자자가 싼 걸 사요? 비싼 걸 사요? 싼 거 사죠. 비싼 거 사야지 전세를 새로 놓을 수가 있는데 싼 걸 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월세 공급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도 시장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성, 다주택자 매물도 내놓게 하고 다주택자가 물건 열심히 골라서 그냥 편하게 사게 하고 새로 세를 낼 수도 있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새로 못 사거든요. 즉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을 때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호가가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하게 1년 딱 연장만 놔두고 있으면은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물과 경쟁을 했을 때 1가구 1주택자들이 도망갈 때가 있어요.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걸 사서 전세 공급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호가도 내려가고 이게 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가격들이 뭐 신각과고 나발이고 입주 가능한 매물이었는지 전세가 껴져 있던 매물인지 전세가 껴져 있다면 3중 가격 중에 어느 가격이 껴져 있는 건지 월세 입자가 껴져 있던 건 아닌 건지 보셔야 돼요. 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을 때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중과 유예를 풀려면은 세금들을 다 푼 다음에 풀어야 돼요. 원래 생각을 해보세요. 취득세 중과 풀고 보유세, 종부세 풀고 양도세를 풀면은 성립이 되죠. 맞잖아요. 양도세를 푸는 게 목적이 뭐예요? 팔게 만드는 거죠. 팔게 만들 거면 사게도 만들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맞다니까 여러분. 팔게 만드는 거잖아요. 팔게 만들면 사게도 만들어야 돼요. 팔게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안 팔릴 건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효과를 예측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생각해 볼 부분. 양도세 중과 유예의 효과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냥 얘기했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보고 어떤 내가 리액션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